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늘 행복이 넘치는 3월 보내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한국 정부가 일제 전범기업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범기업이 아닌 한국재단이 배상금을 준다는 피해 배상안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피해자들의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고 정부안에 반대하는 시민들도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내놓은 해법이 두 나라 관계 회복을 위한 내용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사죄와 반성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미국은 강제동원 해법에 관한 한일 정부 발표를 두고 이례적인 찬사를 내놨습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삼국 협력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리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인종차별 스캔들로 무리를 빚은 누린 마르티네즈 전 LA시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육지구 LA시의원 보궐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육지구 보궐선거에는 한인 아이작 김을 비롯해 7명이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오는 4월 4일 투표가 실시되고 우편 투표 용지 발송도 시작됐습니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연방 대배심에 기소된 후 직무 정지된 마크 릴리 토마스 전 LA시의원의 재판이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캘리포니아를 방문한 론 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캘리포니아 주정부를 비판하면서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는 그러나 반대 시위도 행해졌습니다. 참정권을 요구하는 흑인들을 군경이 가혹하게 짓밟은 피해 일요일 58주년을 맞아 바이든 대통령이 투표권 확대를 다시 역설했습니다. 연방의회가 워싱턴 DC에 설치된 한국전쟁 추모의 벽에서 일부 전사자 이름들이 잘못 새겨진 오류의 발견과 관련해 직접 조사에 나섭니다. 오는 2024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대결 구도는 트럼프 대 반트럼프 구도 윤곽으로 설설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100명 이상 10대들의 파티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더 높게 올리고 더 오래 고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연준 이사가 밝혔습니다.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모델 S와 모델 X 차량의 판매 가격을 각각 $5,000와 $10,000씩 인하했습니다. LA 레이커스가 골든스테이트와의 경기에서 113대 105로 승리했습니다. 이어서 열린 클리퍼스와 멤피스 간의 경기는 클리퍼스가 135대 129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LPGA 투어 HSBC 위men스 월드 챔피언십에서 고진영 선수가 17언더파로 우승했습니다. 이 대회 최초 2연패 달성이며 한국 선수로는 7개월 만에 우승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번 주 의회 증언과 이번 주 후반에 나오는 고용 보고서 등을 앞두고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96.9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는 오늘 점차 맑아지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58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3월 6일 월요일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입니다. 오늘도 날씨 춥습니다. 네, 아침에 단단히 든든히 잘 챙겨 입고 출근 전이시라면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내내 쌀쌀하다고 하니까 날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주 LA 지역 낮 최고 기온은 50도대 후반에서 60도대 초반에 머물면서 여전히 추울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일부 지역에 추운 날씨 경보 발령했습니다. 곳곳에 추운 날씨 경보 남가주의 대부분 지역 해당되고 있습니다. 영하로 내려가는 것, 섭씨 영하로 내려가는 곳, 빙점 이하로 내려가는 곳들도 꽤 있을 것으로 지금 예보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의 데이브 먼투 박사는 이번 추위도 상당히 매서울 것이라며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기저질환자 등의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LA 카운티 곳곳에 쉘터,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쉘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노숙자를 비롯해 난방이 어려운 주민들은 이 쉘터
적극적으로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또 아무리 추워도 난로, 오븐, 바베큐 그릴 이런 것들을 난방 도구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에서 총격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100명 이상의 10대들이 운집한 파티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4일 오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경 조지아주 더글라스 카운티 한 주택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0대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경찰은 사고 발생 당시 하우스 파티가 열렸었고 여기에는 100명이 넘는 10대들이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망한 10대 2명의 신원은 알려지지 않았으며 현지 경찰은 다만 2명 모두 18세 이하라고만 언급했습니다. 총격범은 아직 붙잡히지 않은 가운데 범인이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도 불확실한 상태라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제 전범 기업이 강제 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라고 한국 대법원이 4년 전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4년 만에 한국 윤석열 정부가 최종 피해 배상안을 내놨습니다. 이 배상안은요,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니라 한국의 재단이 배상금을 준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일본 정부는 당연히 환영하겠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작 배상을 받아야 하는 피해자들 생각은 180도 다릅니다. 돈 안 받겠다라는 단호한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정부 안에 반대하는 시민들 다시 촛불을 들었습니다. KBS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에 전범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4년 4개월. 일본 정부가 배상 거부 입장을 고수해온 가운데 우리 정부가 먼저 해법을 내놨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인 다른 피해자들이 최종 승소할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배상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이 문제를 도외시하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과거사로 인한 우리 국민의 아픔을 보듬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합니다. 특히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당시 일본의 자금을 지원받았던 포스코 등 16개 한국 기업이 우선 재단에 기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기업에 대해선 자발적 기여를 기대한다는 게 정부 입장인데 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 등 전범 기업의 참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한일 경제계는 이번 배상안과 별개로 유학생 지원 등 미래 발전 명목의 공동기금을 조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직접 만나 정부 방안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한국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개법으로 제3자 변제 방식을 내놓자 여야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세계 정세와 안보 협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해법이라고 평가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피해자를 짓밟는 2차 가해라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안을 두고 과거를 직시하며 미래를 바라보는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동안 강제징용 문제는 폭탄 돌리기처럼 해결이 미뤄져 왔는데 정부가 세계 정세와 안보 그리고 미래 세대의 교류에 대한 기대를 반영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다만 이번 조치가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닌 시작으로 생각한다며 일본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세계 정세의 변화, 한미일 안보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는 시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어떤 해법 모색이 아니었을까. 야권은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폭거,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짓밟는 2차 가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배상안을 조선시대 인조가 청나라에 항복 선언을 한 삼전도 굴욕과 비교하며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이 피해자들을 짓밟는 2차 가해입니다. 가히 삼전도 굴욕의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의당도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은 또 하나의 외교 참사이자 역사에 대한 범죄 행위라고 꼬집으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누가 국가의 자존심을 다 내팽개치고 돈 몇 푼 받아오라고 시키기라도 했습니까?
대법원 판결까지 정면으로 위배하며 서두르는 윤석열 정부의 해법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피해자와 시민단체도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정부 해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엇갈린 반응과 논란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이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서 한일 정부 발표를 놓고 미국이 이례적으로 찬사를 해놨습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3국 협력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이 소식은 YTN이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재단을 통해 대신 배상한다고 발표한 뒤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담은 과거 정부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에 대해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인 두 나라가 협력과 파트너십에 획기적인 새 장을 장식할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또 이번 조치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란 비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입장은 지난해 한국과 일본을 찾아 3국 공조를 강조한 것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I think it's critically important that we have a very close trilateral relationship, including economically as well as militarily.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역사적 발표라며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용기와 비전에 찬사를 보낸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와 함께 세 나라가 정기적으로 만나 협력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을 견제할 강력한 파트너인 두 나라가 오랜 갈등을 매듭짓기로 하면서 공조의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한일 관계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면 한미일 안보 협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한미일 협력이 보다 좀 포괄적이고 풍부한 그런 어떤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미국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과 일본에 있는 미국 대사들도 이번 발표가 두 나라의 신뢰와 화해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일제히 밝혔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미국에서 참정권을 요구하는 흑인들을 군경이 가혹하게 짓밟은 피해 일요일 58주년을 맞아 조 바이든 대통령이 투표권 확대를 다시 역설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어제 알라바마주 셀마를 방문했습니다. 셀마의 에드먼드 패터스타리에서는 지난 1965년 3월 참정권을 요구하는 흑인들이 시위가 벌어졌고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유혈 사태가 벌어졌으며 이것은 바로 피해 일요일 사건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연설에서 투표할 권리와 당신의 선택에 반영될 권리는 민주주의의 경계선이라면서 투표권과 함께하는 자유라면 다음 어떤 단계도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극우 성향 유권자들의 2020년 대선 불복 의회 난입 사건인 1월 6일 사태 이후 우리는 경계심을 높이 해야 한다며 의회에서 투표법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공화당의 투표권 제한 움직임에 맞서서 연방정부 차원의 투표권 확대 입법 필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취임 직후인 2021년 피해 일요일 56주년을 맞아서는 투표권 확대 행정명령에도 서명한 바 있습니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캘리포니아 유권자들과 직접 만났습니다. 공화당의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 중 한 명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오렌지 카운티에서 열린 기금 모금 행사에 어제 참석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계속 북가주 골든스테이트부터 계속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까지 론 디샌티스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주를 지금 종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 공화당에 개최한 기금 모금을 위한 어제 연례 행사에서 매우 뜨거운 열기를 보였습니다. 프레디 위테커 오렌지 카운티 공화당 회장은 약 900여 명의 사람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며 이렇게 많은 숫자가 모인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며 차기 지도자로 론 디샌티스 주지사를 알고 싶어하는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이 그만큼 많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모금 행사 티켓은 매진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74만 달러 이상이 모금돼 액수도 매우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론 디샌티스 주지사는 기금 모금 행사장에서 자신의 예일대학 동기동창과 45분여 동안 Q&A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존 물라코 전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플로리다주의 뉴욕과 뉴저지 출신들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결코 공화당 지지 성향이 아닌 곳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론 디샌티스 주지사 지지율이 압도적인 것 매우 흥미롭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금요일에 맥도날드 앱으로 구매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가 공짜입니다. 참여 중인 맥도날드에서 만나보세요 제공으로 3월 6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이른 아침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 이슬비가 내린 가운데 현재 점차 비구름 물러가면서 오후에는 해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은 여전히 인형교를 밑돌아 한낮에도 쌀쌀함이 느껴지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구름 거친 맑은 날씨 보이고 낮 기온 오늘보다 2, 3도가량 오르겠으며 목요일까지 비슷하게 기온이 유지되겠습니다. 하지만 금요일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면서 60도를 밑도는 낮 기온도 다시 기록될 전망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58도, 낮 최고 기온은 43도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59도, 44도,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57도, 38도, 해안 지역은 57도, 44도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43도, 낮 최고 기온은 64도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날드 앱에서 구매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가 공짜입니다. 참여 중인 맥도날드에서 만나보세요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살리온, 미드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금요일에 맥도날드 앱으로 구매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가 공짜입니다. 참여 중인 맥도날드에서 만나보세요.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봄방학 서서히 돼가면서 고민하시는 학부모들도 많으시죠. 디즈니랜드 가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이 디즈니랜드 가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퍼레이드입니다. 이 디즈니랜드 야외 퍼레이드 행사 때 사용하는 노래에서 영화 주제곡 하나 가사를 삭제했습니다. 디즈니랜드는 인종차별 논란으로 비판을 받아왔던 애니메이션 영화 남부의 노래 주제곡 가사 중 일부를 퍼레이드 노래에 포함돼서 사용해왔는데 최근 이 가사를 퍼레이드 곡에서 아예 없애버린 겁니다. 남부의 노래 가사가 빠진 자리는 다른 주제곡의 한 대목으로 채워졌습니다. 이 남부의 노래는 남북전쟁 이후 조지아주 농장을 배경으로 백인과 흑인의 우정을 그린 영화지만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고정관념을 제시하고 남부 노예 농장 생활을 미화했다는 비판으로 아예 이번에 빼버렸습니다. 미국 내 비농업 부문의 단기 취업비자 H-2B에 2023 회계년도 하반기분의 쿼터가 모두 소진됐다고 연방이민서비스국이 밝혔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지난 2월 27일을 기준으로 2023 회계년도 하반기인 오는 4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취업을 시작하는 H-2B 비자 신청자의 쿼터 3만 개가 모두 소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이민국은 지난 2월 27일 이후 접수되는 올해 취업분 H-2B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모두 반려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민국은 단 현재 미국 내에 체류하면서 일하고 있는 H-2B 비자 노동자로 체류를 연장하거나 고용주를 변경하는 경우와 또 어란 채취 분야의 노동자나 기술자 그리고 괌 지역 근무 노동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접수를 계속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인 제이미슨 서비스가 LA 한인타운 중심 윌셔 블루보드 선상에 파라마운트 플라자 한계동 전체 오피스 테넌트들에게 퇴거 및 옆 건물 이전을 요구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제이미슨 서비스가 세입자 퇴거 통보를 한 건물은 북창동 순두부 윌셔점 건너편의 쌍둥이 건물 파라마운트 플라자 2개 동 중 동쪽에 위치한 건물로 1969년에 완공된 20층 규모의 오피스 빌딩입니다. 이 건물 내 사무실 세입자들은 프로퍼티 매니저 명의로 작성된 30일 이내 사무실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는 퇴거 통보를 이메일로 일제히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4월 1일 전까지 이전을 완료해달라는 게 골자고 이를 위해 가능한 서둘러 관리사무실과 협의를 통해 이전 사무실 공간을 확정하고 임대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공간을 비우는 대신 맞은편 건물로 이전을 완료하라는 게 골자입니다. 이 같은 내용의 이메일 퇴거 통보를 받은 사무실 세입자들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며 퇴거 요구에 대한 이유 설명 없이 30일이라는 짧은 시간을 주면서 이전하라는 것 너무 일방적이다라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인종차별 스캔들로 무리를 빚은 누리 마티네즈 전 LA 시의원의 사태로 공석이 돼 있는 6지구 LA 시의원 보궐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와서 선거 절차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후보 가운데는 한인 아이작 김이 포함돼 있어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6지구는 노스 헐리우드를 비롯해 썬밸리, 벤나이스, 레이크 발보아, 파노라마 시티, 파코이마, 알레타 등을 포함하고 있고 6일부터 지역 유권자들에게는 우편 투표 용지가 발송되기 시작합니다. LA시 석유관실에 따르면 4월 4일 실시되는 6지구 시의원 선거에는 모두 7명의 후보가 출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한인 아이작 김은 공식 정보에 스몰 비즈니스 업주로 묘사돼 있고 대기업 퇴사 후 남성 스킨케어십을 운영하고 있으며 컬럼비아 대학에서 경제 철학으로 학사학위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연방 대배심에 기소된 후 직무 정지된 마크 리들리 토마스 전 LA 시의원 재판이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흑인 사회에서는 지지 및 구매운동이 펼쳐지기도 있습니다. 이 재판은 내일 7일부터 시작돼 배심원 재판으로 진행되는데 마크 리들리 토마스 지지자들과 흑인 사회 리더들은 이메일 등을 통해 참관을 독려하며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지켜보자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지난 주말 홀맨 연합 감리교회에서는 여러 목사와 스티브 제이콥스 랍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기도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앞서 리들리 토마스 전 의원은 결백을 주장하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토마스 전 의원의 재판 결과는 LA시 의회 및 전기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무죄를 받으면 10지구 시의원직을 다시 되돌려받게 되고 대체자로 임명됐던 헤더 허트 현 시의원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또 소송 등을 통해 그동안 직무 정지로 인해 잃어버린 임기를 되찾으려 할 가능성도 큽니다. 그러면 10지구 시의원 선거가 예정됐던 2024년이 아니라 그 뒤로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LA 동부 한인 비즈니스의 중심가인 롤랜하이트 지역에 최근 들어 강철도 사건이 빈발한 가운데 범죄 퇴치를 위한 타운홀 미팅이 개최됩니다. 한미경찰위원회 슈리프국은 오는 14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동부 한미노인회관에서 공동 범죄 퇴치를 위한 타운홀 미팅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LA 동부 한인회와 동부 노인회가 주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날 타운홀 미팅에는 월럿 다이몬바 셰리프국의 스티븐 토시 경찰국장이 참석해서 한인들의 애로사항과 범죄 예방, 퇴치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인업주들은 셰리프국의 범죄 예방에 대해 건의할 수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입니다. 이 미국 등 해외에서 한국에 입국할 때 여행자 휴대폰 신고서 작성하지요. 기내에서 작성하시는 분들도 많고 다 가서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휴대폰 신고서 의무적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올 하반기부터는 괜찮습니다. 한국관세청은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디지털 관세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연방의회가 워싱턴 DC에 설치된 한국전쟁 추모의 벽에서 일부 전사자 이름을 잘못 새기는 등의 오류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직접 조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연방의회에 따르면 상하원의 소관상임위원회는 지난 2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에게 추모의 벽 오류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워싱턴 DC의 한국전자 참전용사 기념관에 건립된 추모의 벽에는 미군 전사자 36,634명과 한국군 카투사 전사자 7,174명 가운데 모두 43,808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앞서 한국전쟁 연구자인 테드 바커와 하얼 바커 형제는 이 추모의 벽에 새겨져 있는 전사자 이름에 천여 건의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고 미 국방부는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서 내무부와 협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의원들은 이번 서한에서 추모의회 건립을 위한 법을 제정할 때 의회가 국방부에 전사자 명단에 포함할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런 기준에 따른 완전하고 정확한 명단을 내무부에 제출하도록 한 점을 상기하기도 했습니다. 의원들은 오스틴 장관에게 23일까지 상임위원회에 브리핑을 하고 관련 자료를 최대한 신속하게 제출할 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저탄고지, 다이어트 한다고 저탄고지 많이들 하시죠. 이 저탄고지는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입니다. 이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이 나쁜 콜레스테롤, 저밀도 콜레스테롤 증가시키고 심장마비,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 심장혁신센터 율리 아이탄 박사팀은 심장학회, 세계 심장학회 공동 연례회의에서 저탄고지 식단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 동맥막힘, 심장마비,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배 이상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구에서 영국 국민의 유전, 생활습관, 건강정보 등을 10년 이상 추적, 기록한 영국 바이오뱅크 데이터를 활용해 저탄고지 식단을 따르는 305명과 표준 식단을 따르는 1200명의 건강정보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를 주도한 이아탄 박사는 심혈관 질환 예방 클리닉을 차린 저탄고지 식단 사용자 가운데 중증 고콜레스테롤 혈증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됐다라고 연구 배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연방의회에서 행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주식 소유와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조시 홀리 상원의원이 연방정부 내 이해충돌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6일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특정 호봉 이상의 행정부 고위공직자들은 보직을 맡은 지 6개월 안에 본인과 배우자 소유 주식을 처분하거나 백지, 위임해야 합니다. 개별 주식을 대상으로 한 이 법안은 뮤추얼 펀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행 연방법은 공직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진 사안에 관한 업무를 금지하고 있지만 특정 공직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지 보유 주식에 영향을 미칠 정책 또는 조사에 관한 정보를 가졌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은 잠재적인 이해충돌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 가능성에 대처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는 여론이 많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국방부를 비롯한 안보당국이 전국의 항공에서 사용되는 중국제 초대형 항만 크레인이 스파이 도구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국방부와 안보부처 일부 관리들은 미군도 많이 사용하는 항구들에 배치된 중국 상하이 전화중공업의 항만 크레인들을 트로이 목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선박에서 항만 컨테이너를 내리거나 거꾸로 선박에 컨테이너를 실을 때 사용하는 중국 상하이 전화중공업 GPMC의 이 크레인들은 화물의 출처와 목적지를 등록하고 추적할 수 있는 첨단 센서를 갖추고 있어 미국 작전을 지원하는 데 실리는 물품에 관한 정보를 중국 측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의심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 크레인은 원격으로 접근이 가능해 미국의 물류망을 어지럽히는데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현재 GPMC는 전 세계 크레인 시장의 70%를 주무르고 있으며 미국에서만 전체 크레인의 80%를 판매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미국 항구에 설치된 이 회사 크레인 제품은 중국에서 만든 소프트웨어로 작동하고 일부 항구는 아예 중국인 기술자가 2년짜리 비자를 받아 직접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보당국은 이런 구멍을 통해 중국 측이 미국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국방정보국은 중국이 항만 물동량을 교란하거나 군사장비 하역 정보를 수집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미 진단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반도체 강국인 한국을 동참시켜야 한다고 미국의 유명한 싱크탱크가 지적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 주도 반도체 글로벌 가치 사슬이 깨지는 것을 막으려면 한국과 독일이 수출 통제에 합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외연 확장이 중요하다면서 그 핵심 대상으로 한국과 독일을 콕 집은 겁니다. 한국은 칩 제조에 있어서 선두주자로 규모는 작지만 정교한 제조장비 생산국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독일은 반도체 제조장비 구성 핵심 부품 생산 선도국가라면서 가능한 유럽연합 전체가 대중수출 통제에 동참하는 게 최선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미국 주도 대중반도체 수출 통제는 인공지능 AI와 반도체의 미래 기술에 중국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미 네덜란드와 일본은 동참을 확정을 했습니다. 이 두 나라는 반도체 대량 생산에 필요한 신기술 장비, 극자외선 노광 장비와 불화 아르곤 액침 스캐너를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국가입니다. 여기에다 한국, 유럽연합까지 가세라면 중국의 신기술 신장비 접근이 봉쇄가 돼서 현재 노후화된 설비로 생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미국, 일본, 유럽, 한국, 타이완 정부가 반도체 생산 부분 투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에 정책과 외교적 요인들이 맞아떨어진다면 미국과 동맹국 반도체 장비 생산 업체들이 지난해 10월 발표된 대중수출 규제에 따른 매출 감소를 겪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봤습니다. 이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요, 워싱턴 DC에 본부를 두고 있고 국제안보, 정치, 경제에 관한 정책을 초당적인 입장에서 건의하는 영향력이 큰 싱크탱크로 이름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전국에서 호텔, 식당, 술집 등 접객업이 가장 빠르게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일자리가 풍부한 노동시장 호황을 떠받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빅테크들이 최근 대규모 감원을 단행하며 미국 경제 불안감을 드리웠지만 노동시장 지표가 여전히 강해 아직 경기 침체 신호는 아니라는 진단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코로나 초기 인력을 감축했던 코로나 시대의 코로나 팬데믹 초기 인력을 감축했던 레저 숙박업계가 최근 인력을 다시 고용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최근 IT 업계들의 대규모 감원에도 이들의 감원 규모보다 접객업 등 부문에서 채용하는 인력 규모가 더 커져 실업률은 53년 만에 최저치인 3.4%로 나타났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IT 기업들은 빠른 속도로 인력을 고용했고 작년 상반기까지도 계속 일자리를 늘려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중반 IT 업계 일자리 증가세는 다른 업계보다 뒤처졌고 같은 기간 접객업과 헬스케어 업종이 다른 업계보다 일자리를 더 빠르게 늘렸다는 것입니다.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존금리를 더 높게 올리고 더 오래 고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메리 델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밝혔습니다. 델리 총재는 지난 4일 프린스턴 대학에서 연설을 통해 아직 해야 할 일이 더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한 것입니다. 상품과 주택, 기타 서비스까지 경제의 여러 부문의 물가가 여전히 높다면서 지금의 고물가를 해결하려면 추가적인 통화 긴축과 오랜 시간의 긴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나온 경제지표도 물가 상승 둔화인 디스인플레이션 동력이 불확실한 상태임을 보여준다면서 인플레이션 상황을 고려할 때 통화 긴축은 적절했고 지금도 역시 유효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내 상장사들이 주가 변동을 반영한 최고 경영자 주식 보상 등 실제 보수를 처음으로 공개한 결과 기존에 알려진 금액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큰 차이가 엄청납니다. 유전 개발회사 슐럼버제가 최근 공시한 CEO 올리비에 르푸치의 지난해 연봉 평가액은 주가 상승 등에 힘입어 기존에 발표했던 것보다 무려 2,400만 달러나 차이가 났습니다. 2,400만 달러를 더 받은 겁니다. 실제로 다국적 제약사 일라이 릴리 CEO 데이빗 릭스의 지난해 연봉은 현금 420만 달러, 주식 1,700만 달러 등 2,140만 달러라고 보고를 했는데 나중에 주식을 다시 평가해 보니까 2,140만 달러가 아니라 연봉이 무려 3배나 뛰는 6,410만 달러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 업체들 다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기존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직접 계산해 비슷한 수치를 내놓았고 투자자들도 관련 공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분석했습니다.
유엔이 15년이 넘는 논의 끝에 지구촌의 바다를 보호할 국제해양조약 제정에 합의했습니다. 2030년도까지 공해를 포함해서 전 세계 바다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각국의 영해를 넘어 지구의 바다를 보호할 국제해양조약이 드디어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15년 넘게 이어진 국제사회의 논의가 4년 만에 공식 협상 끝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최종 협상은 100여 개 나라의 마라톤 회의 끝에 타결됐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the ship has reached the shore. 합의된 조약은 2030년까지 공해를 포함해 전 세계 바다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보호구역에서는 어획량과 항로, 광물 채굴 등의 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고래와 거북 등 멸종위기 동물들도 보호를 받게 됩니다. 통상 각국 해안에서 200해리, 약 370km 밖의 공해는 국가 관할권이 없습니다. 전 지구 바다의 64%를 차지하는 공해의 1.2%만이 남획과 난개발로부터 공식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 해양 생물 다양성을 보호할 획기적인 합의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도 역사적인 날이라며 이번 합의를 반겼습니다. 조약의 완성까지는 문구 확정과 회원국의 비준, 제도적 기구 설치 등이 더 남아 있습니다. We will run through the text for technical edits. The text will then be translated into all 6 language versions, and at a time to be specified, we will formally adopt the text. 1982년 체결된 유엔 해양법 협약은 광물 채굴에 대한 지침이 없는 데다 기후변화의 영향도 반영하지 못해 구시대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나르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지금 전화에는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가운 아침입니다. 네, 왜 반가운지 뭐 골프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한 18개월 동안 18개 대회에서요. 한국 LPG에서 우승 소식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거의 뭐 1년은 아니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한국 선수들은 언제 우승하나 했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우리 유승현 거구 그 고시 얘기했잖아요. 리디아고 고진영 선수. 그래서 아마도 고진영 선수가 우승 한번 할 거가 했는데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촉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유승현 거도. 그래서 어제 이제 간단히 이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LPGA SSC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는 금요일이에요. HSBC야. 이게 상당히 발음머리가 그러네요.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마지막 날이요. 이게 결국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 있는 센토사 골프클럽에서 열렸거든요. 4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1개를 묶어서 69타. 합계 17언더파 271타로 2위 넬리 코다를 2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고진영은 2022년 이 대회에서 우승하고 정확하게 1년 만에 다시 우승컵을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고진영이 오랫동안 우승을 못했던 건 부상으로 인한 어떤 후유증 때문이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고진영은 또 태국 낭자군단이 18개 대회 무관이라는 우승이 없었던 그 불명예를 깨뜨리면서요. 더욱 값진 우승을 올렸고요. 시즌 첫 승이자 통산 14승을 올리면서 세계 1위 탈환에 다가서고 있다는 그런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네. PGA 투어 소식도 함께 전해주시죠. PGA 투어도 LPGA 아직 안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효주가 11언더, 8위 지은이가 9위 등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상위 랭킹에 올라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는 아마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작년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우승 가능성이 분명히 불붙을 것이라고 예상한다는 그런 LPGA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PGA 투어는요. 아놀드 파머 인비테이셔널이 플로리다 올랜도 베일 골프 클럽에서 막 내렸는데요. 지난 시즌 작년에 데뷔한 일본계 미국인 커트 키티
마치야마가요 특급 대회 자그마치 우승 상금이 360만 달러를 뛰었어요. 리브 골프 러시아에서. 그래서 최종 합계 9언더파 279타로 쟁쟁한 로리 맥킬로이 등을 2위 그룹과 한타 차로 누르고 생애 첫 우승을 올렸습니다. PGA 투어는 리브 골프에 대응하기 위해서 특급 대회 12개를 지정을 했고요. 우승 상금 액수도 총 2천만 달러에 가깝고 우승 상금이 어제 360만 달러를 지불했어요. 그리고 특급 대회 12개, 4대 메이저 대회 4개, 플레이어스 챔피언십까지 총 17개 대회를 지정했고요. 영향력 있는 선수 20명을 선정해서 16개 대회에는 의무적으로 출전을 해야 된다는 규정을 만들었어요. 선수 뺏기기 싫다 이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뭐 출전하는 건 좋은데 돈도 많이 올라가는 건 좋은데 선수들이 아니 강제로 묶는 거 아니야 이런 그런 불평도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 선수들도 좀 뭐 좋은 성적이 나왔으면 기대를 했습니다만 어저께도 역시 빈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선수 중에는 임성재가 가장 좋은 성적 그러니까 21위 그다음 김주영이 34위 김성현 김시우가 38위 이경훈이 53위를 기록을 했는데 김주영 선수 자꾸 얘기하는데 너무 조급한 것 같아요. 이 골프가 멘탈 게임인데 좀 좋은 그런 스폰서가 붙었다 하더라도 너무 그렇게 서두르면은 좋은 샷이 나오질 않잖아요. 아마추어들도 뭐 중요한 게 걸렸을 때는 힘이 들어가면 마련인데 김주영 선수가 빨리빨리 어린 선수가 그 멘탈을 찾아서 좋은 성적을 좀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뭐 지적을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네요. 저희 방송 듣고 있으면 좋을 텐데요. 네, 그래 말이에요. 네. 자, 이제 이번 주부터 야구 팬들이 좋아하는 WBC 시작됩니다. 지난 토요일에 우리 이제 이진행커가 아주 상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과연 우리나라 팀이 일본 경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일본 경기 아니겠습니까? 네. 한국 시간으로 이제 3월 10일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이죠. 금요일 일본하고 이번 주네요. 죄송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19시에 경기를 펼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서머타임 때문에 새벽 2시가 되나요? 1시가 되나요? 서머타임이 이번 주말에 시작되니까 상관없을 것 같네요. 네. 이번 주말은 상관없겠다. 그래서 이거 안 없어지나요? 지난번에 토요일에 똑같은 말씀하셨는데 서머타임도 제발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본전이 이제 열리게 되는데 아무튼 WBC 그 일정은 뭐 다 설명을 드리셨고 시간 확인해가면서 일단 구경을 해야 되는 관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2006년 4강에 올랐고 2009년에는 준우승을 올렸던 그런 우리나라 대표팀이 사실 한국 야구 발전에 상당히 기여를 했거든요. 그런데 2017년, 2013년 전부 모두 예선 탈락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 국민들의 관심이 멀어지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번 대회에서 좋은 그리고 경기 보니까 상당히 그 4번의 연습 경기에서 37점을 얻어내는 각오할 그 대포의 위력을 보여줬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대회에 타선의 그 어떤 그런 약점이 많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것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번 주부터 시작되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죠. 미국으로 올 수 있도록 응원도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 상당히 그 관문이 아주 그 낙타가 바늘구멍지랑 가듯이 어려운 상황인데 희한하게 와서 그냥 LA에서 오면 얼마나 좋아요. 따뜻하고 요즘 뭐 LA 따뜻하다고 말씀도 못 드리겠네. 네. LA 와서 했으면 좋겠다는. 네. 레이커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레이커스요. 레이커스 이겼어요. 네. 어저께 그 레이커스 제가 이제 오타를 했는데 LA 레이커스하고 LA 크리퍼스가 같이 경기를 했어요. 크립토닷컴 아레나. 네. 이 이름이 상당히 어렵죠. 열렸는데 1시에 레이커스가 골든 스테이트를 113대 105로 누르고 31승 33패. 근데 어제 르브론 제임스가 빠진 상태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볼 수가 있고요. 그 대신 안토니 데이비스가 39점을 올리면서 선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31승 34패로 50승 승률은 아직까지 좀 멀었다 볼 수가 있겠고 바로 또 7시에 크리퍼스가 경기를 했어요. 근데 한날 어떻게 경기를 어제 했는데 이런 경우가 200번이나 있었대요. 그동안에. 그래서 어떻게 하나 했더니 1시에 레이커스 경기가 이제 시작이 돼서 끝나고 나면은 2시간의 여유만 있으면은 다음 경기를 할 수가 있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또 여기는 LA 킹스 아이스하키 경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궁금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했더니 120명 정도가 2시간 15분이면은 그걸 빙판으로 만들어 놓는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의 스포츠 산업이 얼마나 발전하려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클리퍼스는 어제 멤피스를 135대 119로 승리하면서요. 34승 33패. 서부 컨퍼런스 8위에 올랐어요. 그리고 데스먼 반 30점, 티 존스 25점, 자렌 잭슨이 24점 올리면서요. 골고루 점수를 냈어요. 그러니까 레이커스도 바로 이러한 그런 골고루 점수를 올리면서 많은 선수들이 점수를 올려주면 르브론 제임스와 안토니 데이비스가 이렇게 활약한다면은 좋은 승리를 올릴 수 있는데 내년 시즌에는 좀 기대해봐야 될까요? 금년도는 상당히 그 50% 승률도 가기가 힘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든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네. 네, 오늘도 다양한 스포츠 소식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이었습니다. 2023년 3월 6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금요일에 맥도날드 앱으로 구매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가 공짜입니다. 참여 중에 맥도날드에서 만나보세요.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